가장 연봉 많이 주는 대기업이 어딜까요? 삼성전자.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작년에 순위를 살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5곳이나 이 그룹 소속입니다. 전부 1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일당이 얼마야?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좀 뒤에 설명하고요. 혹시 벽돌폰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이만한 거?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고 폴더폰 나오기도 한참 전이고. 혹시 삐삐는 알아요? 이동통신이랑 이 그룹이랑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그룹 회장님 딸이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해가지고 실검을 장악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교복 브랜드도 있었어요. 이 교복 브랜드 모델을 뽑는 선발대회 출신으로 뭐 송혜교 씨, 고준희 씨, 설현 씨, 찬열 씨 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바이오 계열사가 또 화제가 됐어요. 갑자기 빌 게이츠가 이 그룹 계열사가 코로나 백신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력하자 뭐 이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랍 왕족과의 관계도 이 그룹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수르 얘기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재벌 후계자와 대통령의 딸 결혼으로 가장 유명했던, 하지만 세기의 이혼 재판으로 현실판 사랑과 전쟁을 찍고 있는 회장님으로도 유명한. 자,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특이한 행보를 보여온 재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 서열 2위 SK그룹입니다. 그러면 연봉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금융사 빼고 대기업 연봉 순위를 쭉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1위가 SK에너지,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3,200만 원이에요. 심지어 2018년에는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1년에 52주 기준으로 일당이 58만 5천 원, 시급으로 따지면 7만 3천 원이 넘죠. 그러면 금방 잘리느냐? 아닙니다. 보통 20년 넘게 다녀요. 2위는 1억 3천만 원의 SK석유화학, 3위는 SK종합화학,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SK텔레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위부터 5위까지 다 SK야. 다 1억이 넘는데,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투자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막 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야근 특근도 많아서 연봉이 높다는 특성도 있고요. SK하이닉스야 뭐 매출이 한 해에 4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조 넘었던 회사니까 뭐 그럴 수 있겠고요. SK텔레콤은 뭐 과거 스피드 012 시절부터, 011이 아니고 012가 먼저예요. 삐삐죠. TTL 광고하던 시절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많이 주기로 유명했죠. 좋겠다, 그쵸? 보셨다시피 SK의 주력이라고 하면 석유화학, 반도체, 텔레콤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돈 많이 벌 줄 알고 투자를 했던 걸까요? 다른 재벌들은 몰랐을까? 아니면 행운이었을까?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랑과 전쟁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건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이름들 보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샤넬, 구찌, 포르쉐, 벤츠 막 다 이름인데도 특별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말로 그 이름을 달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죠. 뭐 현대차 그랜저에 갑자기 뒤에 정주영 한글로 써있고 뭐 이러면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일 수도 있잖아. 외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일 수도 있죠, 느낌이. 근데 고 최종건 창업회장이 20대 때 세운 선경은 이게 나중에 SK가 되는데, 양복의 안감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처음 히트한 상표가 닭이었어요. 수탉. 사람들이 닭표라고 불렀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닭표 있어요? 닭표 주세요. 뭔가 조금 멋있는 브랜드 이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아무튼 섬유가 되게 잘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공장에 방문하고 뭐 청와대에서 선경 옷감을 쓴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쯤 최종건 창업회장의 동생 최종현 회장이 합류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죠. 아모레퍼시픽 사옥 봤어요? 엄청 화려해서 유명한데 지금도 사옥이 회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때쯤 선경의 사무실들이 입주했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971년이었어요. 선경그룹이 지은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던 최신식 건물, 지금의 신세계 본점 건너편에 있는 대형각 호텔에 주요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거든요. 여기에 큰 불이 납니다. 160명 넘는 사람이 숨져요. 세계 최악의 호텔 화재로 기록된 대형각 호텔 화재죠. 회사가 좀 어려워집니다. 불이 나고 회사가 위기가 닥치면 망연자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경이 오히려 사업을 확장합니다. 일단 1973년에 정부로부터 워커힐 호텔을 불화받아서 운영을 시작하고요. 그때쯤에 정유공장을 세우기로 계획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원유를 들여와서 정유공장에서 정유를 하고 합성 섬유까지 만들어보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생 최종현을 중동으로 보내서 인맥을 쌓게 합니다. 뭐 왕비 조카의 사업도 지원해주고, 조카가 한국에 들어오면 막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른 얘기랑 연결되니까 기억해두세요. 근데 화재보다 더 큰 문제들이 연이어서 터집니다. 일단 워커힐 인수 시점쯤에 최종건 회장이 폐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48의 젊은 나이로 별세합니다. 지금도 48세면 젊은 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요. 원유 가격이 4배 가까이 폭등을 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은 난리가 났어요. 당장 공장도 못 돌릴 뿐만 아니라 차도 못 타는 거죠. 그래서 막 걷기 운동해요. 불구기 운동 막 이런 걸 정부에서 막 장려합니다. 형한테 경영권은 물려받았는데 최종현 회장 눈앞이 캄캄했겠죠. 의지하던 형도 없어졌고, 오일 쇼크 터지고, 정유공장 설립 당연히 무산됐고요. 근데 아까 최종현 회장이 중동에 인맥을 쌓으러 가서 사우디 왕비의 조카랑 친해졌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 인맥이 오일 쇼크 때 힘을 발휘합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 왕비의 동생이었거든요. 그 조카가 집안 어른들한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힘을 쓰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공급을 풀어줍니다. 한국 경제에 숨통이 트였죠. 대통령이 나중에 고맙다고 최 회장 측에 친서까지 보내줄 정도였어요. 근데 불과 6년 뒤에 오일 쇼크가 또 터져요. 이 제2차 오일 쇼크 때는 한국의 원유 재고가 열흘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때도 정부는 최종현 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직접 사우디로 날아간 최 회장의 지인이 요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직이 바로 석유 장관이었습니다. 아까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원유 공급이 또 풀립니다. 최종현 회장이랑 사우디 석유 장관이랑 얘기가 잘 되고 나서 벨기에로 가던 유조선이 방향을 돌려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전설적인 얘기죠. 근데 아까 선경이 정유 공장 세우고 싶어 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사건들이 선경그룹이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할 수 있던 계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1980년 말에 정부가 대한석유공사 유공을 민영화할 때 선경그룹을 인수자로 선정한 거죠. 그때 일각에서는 재벌들끼리 선경이 무슨 정유 사업이야, 계속 교복이나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은근히 무시받던 선경이 정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선경그룹의 재개 서열이 5위까지 치솟습니다. 혹시 문서 작업할 때 저장하기 버튼 알아요? 네모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플로피 디스크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알아요? CD-롬은. CD 구워봤어요? 80년대부터 선경그룹이 만들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SKC 브랜드가 유명했어요. 그렇게 정유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만들고 섬유도 계속 하면서 선경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동통신이에요. 혹시 카폰이라고 들어봤어요? 차에 전화기를 설치해서 전화하는 거. 1980년대 중반에 한국통신, 지금의 KT 자회사에서 카폰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자동차 한 대보다 카폰을 사서 설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했어요. 암튼 이에 앞서서 선경도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984년쯤에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팀을 만듭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그 사업에서 앞서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988년 9월 13일이었어요. 평균 기온이 섭씨 21.8도였던 화창한 가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선경 최종현 회장의 아들 최태원 군과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양이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만났거든요. 최종현 회장도 시카고 대학 출신이에요. 시카고 대학이 사실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버지가 다녔던 대학에 아들도 갔다가 세기의 커플이 탄생한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결혼이 장안의 화제가 됐겠죠.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가 88 서울올림픽 개막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 크게 주목을 받진 않았는데, 그로부터 3년쯤 뒤에 이 결혼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카폰으로 시작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벽돌폰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이동통신 사업이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정부가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통신의 자회사 한국이동통신 서비스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하라는 거죠. 선경을 비롯해서 뭐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죠. 그리고 뭐 코오롱, 쌍용, 동부등이 막 다 뛰어들었는데 결국 1992년 8월에 선경 컨소시엄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2위는 포철, 3위는 코롱이었어요. 근데 아까 결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사돈기업 특혜 논란이 생긴 거예요.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왜냐면 그때가 다음 대통령 선거 불과 넉 달 전이었거든요. 신기한 건 오히려 현직 대통령과 같은 당 후보였던 여당 후보가 가장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때는 정치권 분위기도 지금이랑은 좀 달라서 강한 반대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느냐? 몇 달 있으면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될 텐데 지금 대통령 때문에 잡음이 나오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당 후보가 이번 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리고 선정 다음 정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과 선정된 지 8일 만에 선경그룹이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2 이동통신 사업권 우리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동전화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먼저 나중에 회고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에 하나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청와대 개입하지 말고 나도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썼지만 그래도 물러날 권력보다 몇 달 있으면 들어올 차기 권력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선경은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정권이 지나가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죠. 새로 들어선 문민정부가 다시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선경은 포기해요. 그리고 정부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근데 이때는 선경이 뛰어든 게 그 전보다 그렇게 논란이 많이 안 됐어요. 왜냐? 정부가 공개 매각을 선언하고 나서 한국이동통신 주가가 8만 원 정도였는데 30만 원 막 넘게 뛰어 올랐거든요. 살려면 돈이 훨씬 많이 필요해진 거죠. 원래 지분 인수에 1,0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4천억이 넘게 필요해진 거예요. 주가가 8만 원에서 33만 5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럼 성경이 포기를 했느냐? 오히려 더 큰 돈을 베팅합니다. 최종현 회장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당시에 4천억 원 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 목동의 아파트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면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이걸 2,000채 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던 거예요. 한 단지를 그냥 통째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수를 강행하기로 하고 한국이동통신은 나중에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룹의 주력 사업이 되죠. 그리고 성경이 포기했던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포철과 코오롱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나중에 신세기 이동통신 017이 되죠. 타워디지털 017. 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결국 SK가 인수하죠. 아까 정유 사업도 그렇고 이동통신 사업도 그렇고 굉장한 걸 인수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지휘했던 최종현 회장이 1998년 눈을 감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는 당시에 정말 특이하게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달라고 해요. 당시에는 화장 문화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었거든요. 좀 터부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최종현 회장의 장례 이후에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키는 최종현 회장의 아들 최태원 회장에게 넘어갑니다. 최태원 회장 체제에서 선경그룹은 SK로 그룹명을 바꿔요. 그리고 대망의 2012년 하이닉스 반도체를 약 3조 4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왜 LG편에서 말씀드렸던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갔다가 결국 SK그룹 품에 안긴 거죠. 근데 인수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주식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반도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업이 워낙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룹이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2001년에는 하이닉스 주가가 135원에 불과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8만 원이 넘으니까요. SK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SK는 하이닉스 덕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뭐 SK도 설마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거야 아마.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재벌 회장님들, 뭐 정치인들 감옥 가면 그렇게 오래 살고 나오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회사 또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거든요. 그리고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나올 때까지 926일 수감 생활합니다. 재벌 회장 역대 최장 기간 수감 기록이에요. 형기의 63.4%를 채웠어요. 출소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들어갈 땐 분명히 검은 머리로 들어갔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 새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너무 오래 있었나? 아무튼 그리고 그해 말에 최태원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가 대서특필됩니다. 이거 보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자신에게 혼외자가 있고 이미 오래전에 결혼 생활이 깨져서 노소영 관장이랑 별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편지를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신문사에 보낸 거예요.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특이한 게 당시에 부인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고 밝혔었어요. 근데 한 2년쯤 뒤에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내용이 뭐였냐면 아직 남편이 정신을 들차렸으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사면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보도가 많이 됐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회장님은 편지 써가지고 자기의 은밀한 사생활을 밝히고 부인분은 대통령한테 편지 써서 남편이 감옥에 더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사이가 진짜 안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소송으로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던 노 관장님은 이제 애들도 많이 컸고 남편이 그렇게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을 찾아서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42.3%를 달라고 요구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지분 가치가 현 시점에서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하죠. 이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결국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기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SK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창업하고 일으키고 또 회사를 인수하고 그래서 성장시키고 이 중에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겁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아주 큰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SK그룹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안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장세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Shadow wine picc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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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하얀 샴페인 버블에 샤